이 범불안 장애는 좀 오래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약물 치료를 받는다 해도 좀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약을 그냥 끊으면 또 재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제 뭐 모든 질환들이 그렇습니다. 오래된 질환이기 때문에 또 오래 치료를 해야 또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받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약물 치료 받고 조금 좋아졌다고 금방 끊으면, 그러면 이제 1개월 내에도 대부분 이제 재발하시고, 뭐 하여튼 꾸준하게 잘 치료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뭐 꾸준하게라는 게 6개월 이상 네, 그렇죠. 또는 뭐 1년 이상. 6개월 이상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뭐, 대개는 이게 뭐, 연령대별로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네. 그래서 1, 2년 꾸준하게 받으시는 걸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뭐, 약에 중독이 되는 게 아니냐, 뭐 또, 이제 약 못 끊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많이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아진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탄탄해질수록 약도 끊고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어떻게든 이제 좀 치료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신경 안정제라고 불리는 벤조디아제핀의 약을 쓰는 건가요? 예, 뭐 벤조디아제핀 약도 많이 쓰고 우리가 SSRI라는 이제 우울증 약도 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안이 너무 심하니까 예, 예. 그 벤조디아제핀 신경 안정제 용량이 조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좀 몸이 계속 긴장 각성 반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걸 릴렉스 할 정도로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약물의 농도를 좀 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몸의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로 가는 것 자체도 좀 변화 자체에 좀 민감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께 잘 설명을 드리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 릴렉스 그 풀어주는 거랑 예, 예. 나른함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예. 이분들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게 나른함 생길 수 있는 이게 부작용 아닌가? 나른하고 졸리니까. 예, 예. 그 약에 대한 걱정,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걱정 때문에 효과가 또 반감되기도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약을 그 벤조디아제핀 같이 이제 안정제를 처방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약의 효과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제 긴장 각성 반응을 릴렉스하는 약이다라고 설명 이제 자세하게 좀 드립니다. 그리고 네. 릴렉스하는 효과만 있으면 좋은데 말씀하셨듯이 조금 졸리거나 어지러울 수도 있는데 약간의 졸림이나 어지러움은 치료 초기에는 오히려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못 잘 정도가 아니면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긴장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완되거나 조금 나른한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잘 조절해 드릴 테니까 요거는 그래도 좀 드셔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처방 받은 거에 반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면 약물은 무슨 효과입니까? 이렇게 일단 신체적인 반응은 좀 나른하고 좀 이완시켜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이분들의 생각은 잘 안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걱정하는 거가 약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불안 수준이 낮아지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이제 조금 너무 불안에 이제 불안과 걱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인지행동적인 좀 치료도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불안이라는 게 뭐 할 때 훨씬 더 이제 많이 불안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명료화하는지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불안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무엇이 불안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써본 거에 대해서 그게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좀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원래 한 1 정도만 걱정하면 되는 거를 100 정도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알게 되면 좀 그런 인지적인 어떤 교정도 되고 이런 불안장애 호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따로 있는 거죠?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다 그러면 뭐 확률이 얼마나 되고 같이 계산해보고 예, 예, 치료자랑 같이 뭐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뭐 그런 거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같이 이제 자기의 인지를,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게 얼만큼 과도한 건지 예, 그런 것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고민해보는 예, 그런 시간이죠. 약물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생각도 바뀌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걱정을 과도하게 위험을 과다하게 평가하는 것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예, 예. 확실히 좀 효과가 있겠네요. 예, 같이 병행할 경우에 분명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보통 불안이 올라올 때는 약간 이완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완하는 호흡법과 이제 근육의 힘을 강하게 줬다가 빼는 이제 근육 이완법 두 가지의 네. 이완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불안장애라는 것증은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는 거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신경이 알아서 우리 신체 장기를 막 움직이는 건데 심장 뛰는 거라든지 호흡하는 거라든지. 근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빨리 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심장을 빨리 뛰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호흡은 천천히 의식적으로 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균형을 좀 맞출 수가 있고 근육이 이제 긴장되는 것도 이런 어떤 그 불안 긴장 반응이 하나인데 근육도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하면은 이제 이완을 시킬 수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그런 호흡법이나 근육 이완법을 통해 가지고 밸런스를 다시 맞추면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이론 중에 그 신체 반응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그 우리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잖아요. 예, 예. 내가 불안해서 몸이 떨리는 게 아니고 떨리니까 불안한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체를 조절할 수 있다면 불안감도 낮아지겠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신체가 불안한 건지, 신체가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한 건지, 뭐 요거는 언제나 이론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고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악순환이 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제 호흡법이라든지 이제 근육이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또 이 정신건강학과 쪽에서 마음 예. 챙김 명상이 참 특히다, 좋다, 예, 최고다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요즘은 이제 그 마음 챙김 명상 아니면 이제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 뭐 이렇게 많이 이제는 그게 확산이 돼 있고 그 현대 사회에서는 또 그게 좀 되게 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지 치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생각을 분석하고 그거를 잘못된 걸 찾아내고 그걸 이제 교정시켜 주는 것부터 인지 치료라고 하는데 이제 마음 챙김 기반 이제 인지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음을 그러니까 불안 같은 경우는 미래에 그냥 현실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자꾸 마음이 가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로 돌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생각을 그냥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잘못된 패턴이나 어떤 부정적인 연관성을 좀 교정하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이제 마음 챙김 기반 이제 인지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현재에 집중해라 해도 자꾸 과거나 미래가 떠오르니까 이것도 트레이닝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자전거 타는 연습하거나 뭐 다른 연습하듯이 뭐 저도 마음 챙김을 대해서 매일매일 스스로도 연습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환자분한테 권유하지만 평생 연습하면서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뭐 조깅도 하고 이제 뭐 PT도 받고 필라테스도 하고 이러듯이 이제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 챙김 같은 데 관심을 갖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마음 근육을 길러라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맞습니다. 특히 이 불안장애 갖고 있는 사람 카페인은 안 좋다고요. 일단은 그 카페인을 드시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그 약간 긴장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좀 방아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또 그래서 이제 또 불안 장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너무 또 이거를 좀 이렇게 절대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먹어서 뭐 계시면 한두 잔 정도는 커피 뭐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불안감이 높아진다 생각되면 이제 끊으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불안장애를 갖고 있어도 한 잔 정도는 괜찮으면 드셔도 된다 이런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